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입니다. 지금 잠깐 오프닝에 들었던 곡은 그 피터 샤빌 쇼라는 피터 샤빌이 2003년도에 맨체스터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해고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피터 샤빌을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뉴 오더라는 밴드가 노래를 만들어준 그 EP 앨범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피터 샤빌이고요. 요 공간이 이제 피터 샤빌이 직접 작업한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천을 댔대가지고 이제 빛을 쏘아가지고 측면을 이렇게 외양을 아웃라인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앨범도 만들고 또 그 샤빌쇼 자기 어떤 해고전에서 사용된 이런 포스터에도 요 이미지가 요 아웃라인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 디비전 이후에 이제 피터 샤빌이 거의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협업하면서 일하고 있는 이 뉴 오더라는 디자인 그룹과 함께 과연 어떻게 앨범을 만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피터 샵이라 어떤 작업 방식이 조금 더 뉴 오더로 오면서부터 많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앨범 표지를 디자인하고 음악을 이제 시각화했는지, 이런 다양한 어떤 작업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이 피터 샵의 쇼는 실제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피터 샤빌 쇼라고 해서 피터 샤빌이 2003년도에 했던 그 전시를 위해서 만든 그 포스터인데요. 이게 유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찍었던 여기 요 얼굴의 외곽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리에 이제 나머지 배경만 색깔을 칠해가지고 반사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작업은 영국의 디자인 그룹 GTF라는 그래픽 토트 퍼실리티라는 상당히 유명한 디자인 그룹에서 이 피터 샤빌의 어떤 그 작업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 해고전이다 보니까 피터 샤빌이 스스로 포스터를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 바운더리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준 것 같아요. 재밌게도 포스터가 어떤 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음, 작업 공간에 이때 어떤 작업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의 컬러가 바뀌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버전 또는 빨간색 버전, 파란색 버전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앨범 커버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작업 방식 사진들을 앨범에도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비치는 이런 그런 유리 컨셉은 아무래도 그 피터 샤빌의 어떠한 그 해고전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 또 그 자신이 이제 가장 영향을 어, 받던 앤디 워홀에 대한 어떤 오마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찬양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팝아트 형식의 그런 방식들을 유리에 이제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GTF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다면 뉴오더는 노래를 또 만들어서 사운드 트랙을 전시장에서도 이렇게 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뉴오더와의 어떤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오늘 했던 할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지난번에 봤던 이 앨범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언넌 프레저에서는 이런 음파를 의미하는 그런 천문학에서 관측했던 소리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또 클로저에서는 어떤 무덤과 관련된 종교적인 사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용과 병치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기보다는 재연결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다른 분야에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음악 앨범에서 독특하게 또 사용했던 두 가지 앨범들을 봤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처음 보여드릴 이 앨범은요, 블루 먼데이라는 앨범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것은 1983년도에 나왔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이 디비전 이후로 이제 이언 커티스가 떠나게 돼서 이제 뉴 오더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다 독특한 이 뉴 오더만의 음악 세계가 펼쳐집니다. 즉 기계음과 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 때도 이런 샘플링 또는 음악의 어떤 그런 컴퓨터의 활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앨범이 독특하게도 어,
플로피 디스크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게 이제 플로피 디스크예요. 이걸 알고 계신 분은 저와 같은 연배나 또는 그 이후 이전에 어떤 아재분이 이렇게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지금 USB랑 다르게 요런 방식의 어떤 얇은 LP판 같은 이런 디스켓을 통해서 저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 빨간색 요게 5.25 디스켓이고 파란색이 이제 3.5인치 디스켓인데 크기가 크진 않아요. 한 손바닥 기준으로 한 3.5인치 요 정도 되어 있고 5.25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아주 더 큰 사이즈도 있나 봅니다. 전 요 두 가지를 주로 이제 90년대 많이 써봤는데요. 보통 게임을 하나를 여러분들 뭐 3.5메가 정도면 정말 작은 양인데 그렇게 담으려면 이런 디스켓이 두세 개가 필요했을 정도로 많이 담지는 못하는 기록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디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스테파니 멤버 중 어떤 스테파니 피터 샤빌한테 플로피 디스켓을 주게 됐고 그 디스켓을 이제 집에 가지고 오면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터 샤빌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예뻤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음악을 할 때 듣는 보다 드럼이나 또는 뭐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이 이런 유용한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어떤 이런 동그란 형태의 그런 레코드판이 아닌 직사각형의 이제 그 디스켓을 보게 되니까 이런 뭔가 기계적인 형태와 또는 컴퓨터에서 쓰는 이런 저장 장치가 이 음악 씬에서도 뭔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것 같았고 피터 샵의 입장에서도 이런 모양 자체가 뭔가 기계적이고 뭔가 디지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로 가면서 그 당시에 여기 얘기하는 게 at the time computers was in office not art studio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는 이런 예술 공방이나 아니면 아트리에에 쓰이는 그런 장치 물건이 아니라 사무실에 쓰는 어떤 기계였는데 이게 이제 음악에도 도입되고 조금씩 이제 이런 다른 분야의 것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뭔가 이런 모양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보시면 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죠.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 보시면 여기 플로피 디스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여기 미묘하게 좀 튀어나온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컬러 코드인데요. 이런 컬러 코드와 이 플로피 디스크가 결합된 모양으로 앨범 하나가 지금 블루 몬데이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피터 샤빌한테 어떤 흥미를 제공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사실 요 플로피 디스크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코드도 그렇고 이 인간이 읽기 위해서 만든 것다기보다는 기계가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양과 그 컬러 코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식의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어진 형태가 피터 샤빌한테는 상당히 미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 이 미적인 형태가 이 쉐입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장치들의 이런 구멍과 이런 모양들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듣는 악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형식들은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이랑 여기 타원형의 이런 모양들은 결국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과거에는 이제 인간이 이런 모양이라고 결정을 했다면 기계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모양의 플로피 디스크가 피터 샤비를 자극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피터 샤빌은 아무래도 기계가 좀 읽을 수 있는 어떠한 색상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 앨범이 재밌는 게 이 검은색 영역의 요 플로피 디스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컬러 코드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피터 샤빌이 요 컬러 코드를 알파벳과 대입하게 만들어서 마치 타입처럼 이렇게 글자를 썼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컬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어 알파벳이었는데요.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코드를 코드화 시켜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죠. 이런 작업 방식이 이제 피터 샤빌의 앞으로 그 이후 앨범에서도 우측에 이렇게 항상 쓰이게 되는 어떤 트렌드 마크가 됐는데요.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블루 먼데이라는 앨범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클로저와는 전혀 다르게 그쵸? 어떤 스토리를 품다기보다는 기계가 보고 읽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를 만들게 되고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 당시 컴퓨터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차용해서 만들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컬러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요겁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컬러 코드를 흰색은 뭐 0, 녹색은 뭐 여기 A, 노란색은 B, C, D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알파벳을 이제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하나씩 부여되다가 J부터는 뭐 흰색과 녹색의 결합을 J, 녹색과 녹색은 뭐 K, 노란색과 녹색은 뭐 L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알파벳 26자를 마치 색깔 스펙트럼처럼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요 형태들은 사실은 색깔은 아니고 이제 알파벳을 이제 암호화시켜서 썼던 거죠. 이런 방식의 어떤 어, 작업들이 피터 샤빌이 이걸 먼저 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어떤 그 천문학에 쓰였던 음파를 가지고 왔고 또는 종교적인 사진을 갖고 왔다면 이번에는 기계가 만들어낸 이런 플로피 디스크와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색상 코드를 개발해서 결합함으로써 전혀 다른 어떤 형태를 또 만들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뉴 오더의 음악 성향과도 되게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터 샤빌은 자기 어떤 작업의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어떠한 미션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천문학에서부터 종교적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컴퓨터까지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 되게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모든 작업과 어떤 영감 또는 작업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오면서 개연성의 폭이 정말 높은 그런 디자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제 코드, 디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암호를 해서 그 암호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 방식으로 피터 샤빌의 앨범들을 특히 뉴 오더가의 협업된 작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작업 방식들이 기존의 어떤 앨범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쵸? 보통 우리는 가수의 사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을 느낌을 표현했던 타입을 썼다는 데서 한정돼 있다면 이런 방식의 전혀 어, 어, 컴퓨터의 어떤 형태와 이런 색상 코드들이 우리가 봤던 이런 기계음을 대표하는 뉴오더의 앨범 표지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작업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블루 먼데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그 이런 작업 방식이 1983년도에 또 비슷하게 나왔던 파워 코럽션 앤 라이즈라는 같은 뉴 오더 노래의 그 앨범에서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이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쭉 보시면 피터 샤빌이 그 영국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죠. 내셔널 갤러리에서 그 어떤 르네상스 어떤 해야 작품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그 중에 하나의 그림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보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하나의 어떤 엽서를 하나를 딱 잡으면서 그 박물관에 있는 엽서 중 하나가 아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 여기 있는 요 어떤 꽃을 그렸던 어떤 회화가 담겨 있는 포스터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서 어, 그냥 이거를 아마 표지 그 앨범 커버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있던 이런 어떤 그런 꽃이 아무래도 그 어떤 파우더 앤 커럽션 앤 라이즈라는 어떠한 그 곡의 어떤 당시의 어떤 컨셉이랑 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앨범의 디스켓을 만들 때 그 프롭 디스크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엽서에도 쓰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림들을 차용하면서 방식은 똑같이 오른쪽에 이 컬러 코드를 암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작업 방식이 이제 피터 샵이한테는 마치 어떤 실제 어떠한 어떤 사진과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그거와 함께 이렇게 컬러 코드를 결합을 해서 좀 더 이 음악 자체가 사실은 어떤 기계음이다 또는 기계음을 사용했다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어떠한 작업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오른쪽에 이런 컬러 코드가 되게 재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 그 파워 앤 커럽션이라는 앤 라이라는 이 곡의 뒷커버를 보게 되면 앞에 표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예, 여기 뒷표지거든요. 요 뒷표지가 상당히 어때요? 이 앞에 있는 요런 어떤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그, 그 색깔의 어떤 그런 방식과 어떻게 색깔 나누는지에 대한 또 차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뒷커버와 앞커버를 통해 가지고 이 컬러 코드를 이제 독자들도 읽을 수 있게 이제 암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두 작업을 보면은 지난번에 봤던 요 클로저와 그쵸? 요 클로저와 이 조이 디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앨범의 접근을 또 디자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앨범 작업에 있어서 피터 샤빌은 기존에 있던 그런 자기가 모든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압박감으로 작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만드는 거는 최소한 하고 다 어디서 이제 차용하고 가지고 와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피터 샤빌은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아트 디렉터 어떻게 보면 어떤 디렉터의 입장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온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어떤 음악을 이제 의뢰를 받으면 그 음악을 표현할 때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또 디자인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음악을 상당히 어떤 디렉션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진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오브제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또는 종교화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이게 두루두루 넓혀가면서 그 컨셉에 맞게 그 개연성에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전혀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아트 디렉션 입장에서 이 피터 샤빌의 작업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 안의 이야기와 어떤 기법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독특한 어떤 타입을 쓴다든지 사진을 만들어서 직접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압박감보다도 이미 있는 어떤 형식을 차용해서 그것들을 안 쓴 분야와 다른 분야를 서로 병치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앨범 커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오더부터는 이런 식의 어떤 병치 또는 차용했던 이런 방식들이 이제 코드와 디코드, 즉 암호를 거는 이런 컬러 코드 방식과 결합됨으로 해서 훨씬 더 증폭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 방식들이 이제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또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예, 이 토탈이라는 앨범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데요. 이 앨범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2011년도 가장 최근이겠죠, 그쵸?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앨범 중 하나인데, 요 앨범은 또 재밌는 게 앨범을 펼치면 이렇게 토탈이라는 이렇게 그 글자가 나옵니다. 앨범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업은 피터 샤빌이 뭐 한 건 맞지만 이거 역시도 피터 샤빌이 이제 아트 디렉터로 참여를 했었고 같이 이제 협업했던 외국의 그 영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함께 했던 작업 중 하나예요.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이 작업을 만들고 피터 샤빌은 이제 아트 디렉터로서 어떤 자문을 하거나 또는 같이 했던 그런 정도의 또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이 되게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From Joy Division to New Order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 처음에 봤던 요 그쵸? 요 조이 디비전의 첫 번째 언노운 프레저부터 클로저 그다음에 다양한 노래들 그 뉴 오더의 앨범들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때까지 이제 7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제 그 모든 전신이 됐던 조이 디비전과 뉴 오더의 이 모든 음악 세계를 어떤 합축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도 토탈이라고 지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2011년에 나왔던 이 토탈이라는 앨범이 레코드 샵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긴 했지만 이거를 어떤 레코드 가게에서 판 건 아니고요. 슈퍼마켓에서 이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 테스코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죠? 그 영국에 있는 대형 그 가게잖아요, 그쵸? 이 테스코에서, 예, 이 테스코에도 실제로 이 앨범이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도 되게 대중성을 또 노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도 충분히 이제 앨범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떤 유통 방식이 어떤 변화된 것을 보여주게 하는데요. 실제로 레코드샵에서 테스코로 앨범이 이제 넘어오기까지는 3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이제 앨범에서만 쓰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슈퍼마켓에도 팔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2011년도니까 이제 MP3도 워낙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음악이 더 이상 우리가 LP나 MP3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는 지금 같은 방식에서 음악의 어떤 듣는 소비 방식이 바뀐 거를 또 반증하는 대표적인 또 상징적인 앨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토탈이라는 곡도 다양하게 쓰였던 토탈의 어떤 글자가 마치 핀이 나간 색깔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이 앨범의 커버의 이 O를 제일 중앙에 배치를 했던 거는 처음에 여기에 이제 토탈이라는 앨범을 꽉 채워서 처음에 냈는데 요도 측에서 이게 조금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O를 정중앙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엇나가게 결합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토탈이라는 단어가 점점 그런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리브를 열게 되면 이렇게 토탈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2011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방식의 가정에서도 이제 피터 샤빌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아트 디렉터로 참여해서 앨범의 어떤 디렉션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봤던 요 세 가지 앨범, 토탈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또 다양한 앨범도 있겠지만 어, 그 파워 커럽션 앤 라이즈 그리고 블루 먼데이 이런 앨범들이 전부 다 어떤 컨셉을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용해서 만드는 요 피터 샤빌의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이 피터 샤빌의 어떤 또 이상 어떤 앨범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피터 샤빌 의 어떤 슬리브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78년도부터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이제 피터 샤빌이 만들었던 다양한 앨범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8년도와 82년도 사이 앨범들인데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팩토리 샘플이라는 이런 앨범이 나왔네요. 그렇죠? 상당히 어, 이런 쓰였던 이런 아이콘들이나 이미지들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앨범들도 만든 것 같습니다. 쭉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이 그 앨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앨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장 우리가 많이 제가 언급해드렸던 언노운 프레셔 앨범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스캔한 거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질감이나 촉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진들도 있고 이 뒷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앨범들을 주로 디자인했던 겁니다. 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런 어떤 음표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호화해서 표현한 것들도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앨범들도 있고요. 1983년도와 1986년도를 한번 또 가봅시다. 83년도와 86년도에서는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앨범들이 되게 다양하게 또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효과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런 앨범들을 주로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언급되지 않은 곡 앨범 표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도형을 가지고 컴포지션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작업 방식들 보면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되게 디지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지도와 이런 어떤 동그란 어떤 펀치를 줘서 만든 이런 형태들이 마치 음악과 어떤 기계음이 만나는 그 뉴오더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뭐 뉴오더만 작업을 했던 건 아니었고, 그죠? 오케스트럴 매뉴버라고 해서 이런 다른 어떤 음악들도 같이 만들었던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뉴오더 블루 먼데이는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상당히 재밌죠. 이렇게 펼치면 이런 식으로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대칭되는 구조의 좌우에 컬러 코드를 넣어서 블루 먼데이나 어떤 타이틀 또는 이런 어떤 그 글자들을 이렇게 색깔로 코드 암호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지금 작업을 봐서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어떤 디지털의 방식을 상당히 영민하게 차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쭉 한번 볼게요.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파워 커럽션 앤 라이즈라는
앨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여기 앨범의 어떤 앞뒤고 뒷면에 어떤 이런 앨범의 어떤 가사들도 여기 컬러 차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제 거기 있는 곡들을 콘텐츠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쵸? 자, 그리고 한 87년도에 90년도 한번 볼게요. 87년도에서 90년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기 힘들지만 이런 방식들의 어떤 흐름으로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는 뉴오더의 작업 중에 이 서브스턴스라는 곡인데 여기 있는 이런 어떤 그 식물들 또는 이런 잎이나 장미 이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색깔 넣어서 상당히 어떤 화려한 컬러들을 또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 방식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쵸? 뉴오더라는 곡, 뉴오더의 서브스턴스라는 곡인데 87년도에 나온 곡인데요. 여기 있는 이 중앙 배치에 이런 타입을 쓰는 형식들도 상당히 클래시컬하지만 다분히 올드해 보이진 않고 상당히 세련된 어떤 감각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네요. 2000년도 들어오면 어떤 작업이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2000년도에서는 이런 다양한 앨범들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크리스탈이라는 곡의 어떤 앨범 표지인데요. 흑색, 흑백 어떤 사진에 이렇게 빨간색 띠를 둘러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앨범들의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들의 어떤 것들로 했고, 겟레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겟레디의 앨범에 포함된 것 중에 16 Miles an Hour인가 그 곡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나고 마치 이제 자동차를 여행할 때 들으면 되게 좋은 곡인데요. 지금 이런 방식의 어떠한 이미지 사진을 활용한 방식들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번 나왔던 걸 볼까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이거는 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자, 이런 식의 앨범 표지들 상당히 구성적이지만 깔끔하게 대칭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어떤 대각선 구도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그 뉴오더의 그 토탈이라는 곡의 어떤 전체적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시면 헬베티카를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헬베티카 헤비 이탈릭을 해서 기울여진 폰트를 활용을 했고 그 토탈이라는 곡 중에 O자를 정중앙에 앨범 표지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슬리브를 열게 되면 읽을 수 있게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어긋나게 배치를 해가지고 한 곡이 아닌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앨범들의 곡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작업 방식의 어떤 형태나 글자를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의미나 개연성을 통해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아마 지금까지 조이 디비전부터 해서 뉴 오더까지의 곡들을 응축해서 어떤 베스트 앨범을 모았던 것 같고요. 이런 앨범들을 체험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 되게 좋아하는 앨범 표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M자를 표현한 어떤 맨체스터라는 그 단어의 M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오른쪽에 표지고 왼쪽에 이제 그 후면인 것 같은데 노래의 어떤 곡들을 오른쪽에 또 색상과 연관시켜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쭉 보시면 피터 샤빌의 어떤 앨범의 어떤 작업들이 상당히 표현 방식이 다양하죠. 그렇죠? 글자를 활용할 때도 있고 사진을 활용할 때도 있고 또 오브젝트를 스캔해서 그대로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작업 방식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피터 샤빌과 뉴 오더의 어떤 앨범들은 언제나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봤던 앨범 디자인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아트 디렉팅의 개념, 아트 디렉션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되게 음악의 어떤 시각적 표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피터 샤빌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이런 곡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지금 보시는 그 뉴오더의 그 작업들 중에 저도 잠시만요. 저희도 제가 집에 하나가 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 어떤 디자인을 뭔가 깊이 있게 뭔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음악의 어떤 앨범의 어떤 표지들을 한번 다양하게 또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짧았지만 이 피터 샤빌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음악을 결합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디자인한테는 상당히
즐거운 어떠한 협업 방식이 되는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음악을 듣는 방식이 이제 너무 인터넷에서 많이 국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LP나 아니면 이렇게 큰 어떤 슬리브를 디자인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당시 이렇게 큰 표지에 이 표지와 뒷면을 디자인함으로 해서 아마 많은 디자이너들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특히 90년대나 80년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대중성이 좀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 그 피터 샤빌도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 했었는데요. 어, 자기가 이제 음악을 할 때는 이런 앨범 커버를 만들 때는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가만 만족시키면 됐었기 때문에 어, 마돈나를 위해서는 마돈나를 만족하는 음악 표지를 만들었으면 됐고 유오더를 위해서는 유오더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됐지만 이런 음악의 어떤 대중화가 있었던 8, 90년대 이후로 조금 더 이제 디자인 환경이 너무 기업에 많이 더 종속이 됨으로 해서 뭔가 자기 어떤 색깔이나 어떤 감각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줄어든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음악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피터 샤빌은 8, 90년대 이제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어떤 색깔과 어떤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인가 된 것 같고요. 어, 지금의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어떤 자기 색깔을 드러내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이제 선배 디자이너들의 작업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 환경에서도 디자이너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분기점을 좀 찾아보는 게 이번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티브 또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조이 디비전부터 해서 이제 클로저 그 다음에 뉴 오더로 쭉 넘어오면서까지 다양한 또 작업들을 한번 봤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터 샤빌의 이런 작업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또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음악을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재미들을 더 이상 이제 조금만 이런 화면에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대형 LP에서 요즘에 LP가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기회를 얻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이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구령 디자인 읽기 이제 그 12회차죠, 그렇죠? 피터 샵이 2편을 들어보셨는데요. 좀 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실제 음악들을 한번 오늘 소개했던 앨범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 많이 즐겨 들으시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또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들을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